네, 안녕하세요. 스톰킴입니다. 오늘은 한밤의 배경인 실버문에서 인사드립니다. 얼리 액세스와 함께 드디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한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부전쟁 이후 잠시 아제로스를 떠나 계셨던 복귀 유저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접속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른 내용들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애드온 세팅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밤 확장팩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외부 애드온들의 핵심 기능들이 대거 게임 내 기본 UI로 편입되는 시스템적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애드온들의 API가 막히거나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대체 왜 이런 변화를 주었을까? 블리자드의 의도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게임 자체의 직관성 확보와 신규 유저의 진입장벽 완화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도 게임 내 시스템만으로 충분히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기본 UI의 성능을 애드온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내장 UI의 성능이나 디테일이 기존 애드온에 미치지 못해 많은 유저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블리자드가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블리자드의 목적이 모든 애드온의 UI 내장화나 완전한 박멸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 애드온들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애드온이었던 위크오라는 개발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기존 위크오라를 통해 구현하던 비주얼적인 부분들이 개별 애드온으로 대체되면서 유저에 따라서는 오히려 설치해야 할 애드온이 더 많아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애드온 기능들이 기본 UI로 들어왔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 데미지 미터기 탑재입니다. 이제 디테일스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게임 내 기본 인터페이스에서 파티원들의 딜량과 힐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측 아래에 보시는 게 제가 인게임 내 기본 기능인 데미지 미터기를 오른쪽 아래에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재사용 대기시간 관리자 도입입니다. 지금 제 캐릭터 아래 보이는 이 부분이죠. 이게 기존에는 그 위크오라에서 직업 위크오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재사용 대기시간을 관리하는 그 부분을 기본 UI로 탑재한 겁니다. 또 위크오라보다 편집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예전 위크오라만큼 엄청 디테일한 설정은 어렵다는 게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본 이름표 애드온의 대폭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예전에는 플레이터 같은 애드온을 써야만 디버프 크기 조절이나 주요 스킬 시험바 강조가 가능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본 설정에서도 꽤 디테일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DBM이나 빅익스 같은 공격대 경보 애드온이 담당하던 치명적인 보스 스킬 알림도 자체 보스 경보 시스템으로 나름 괜찮게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한밤 모험을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애드온 세팅 주의사항입니다. 한밤에서 바뀐 시스템들 때문에 내부 전쟁 때 쓰던 애드온 설정을 그대로 쓰시면 절대 안됩니다. 첫 번째, 위크오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밤으로 넘어오면서 개발이 완전히 중단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모아두셨던 위크오라 문자열이나 애드온 자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삭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계속 사용할 애드온들도 업데이트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위크오라를 제외하고 계속 지원되는 다른 애드온들은 반드시 커스포지나 와우업과 같은 애드온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밤 대응 버전으로 모두 최신 업데이트를 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 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본격적인 세팅을 하기 전에 와우 설치 폴더 내의 인터페이스 폴더와 WTF 폴더는 반드시 따로 복사해서 백업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세팅이 꼬였을 때 언제든지 예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보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어떻게 애드온 세팅을 했을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사용하던 애드온들을 모두 싹 밀고 하나씩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시스템에 맞춰서 하나씩 직접 세팅하려고 하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유저의 애드온 세팅을 그대로 베껴 오기로 했습니다. 위크오라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텐데 직업 위크오라로 유명한 럭소스의 세팅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네, 럭소스는 자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자기 이름으로 된 그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럭소스닷컴으로 가시면 그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미드나잇 가시면은 애드온들 그리고 애드온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 정보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드온 앤 프로필로 가시면 그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애드온과 애드온에 대한 프로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드온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다 사용하실 필요 없고 편의성 애드온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애드온 정도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편집 모드에 대한 문자열인데, 편집 모드는 와우 기본 게임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애드온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여기 문자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니터나 해상도에 맞는 걸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위에 해상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하시면 바로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게임으로 돌아가서 편집 모드 여기서 가져오기를 하시고 붙여 넣으신 다음에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지고 온 프로필이 복사가 됩니다. 약간 다른데 그거는 제가 복사해서 제 입맛에 맞게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베이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편집 모드를 사용하시면 된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애드온인데 제가 저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애드온은 이 쿨다운 매니저, 그 다음에 센세이 클래스 리소스 바, 그리고 헬스바 칼라, 그 다음에 플래티네이터, 요 4개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네, 이거는 뭐 가방 애드온인데 필요하시면은 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을 구현할 때는 요 4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바로 다운이 되는 건 아니고 커스포지 링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링크를 타고 가서 설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커스포지나 와우업 프로그램에서 요 애드온 이름을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신 후에 편집 모드 문자열 붙여넣기 한 거랑 동일하게 여기도 이걸 누르시면은 문자열이 복사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게임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설정, 그 다음에 여기 설정하면은 위에 애드온을 누르시면 여기 쿨다운 매니저 센터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필로 가신 다음에 임포트를 누르셔서 여기에 문자열을 붙여넣기 하시면 요런 모양으로 재사용 대기 시간 관리자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쁘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센세이 클래스 리소스 바인데 이거는 이제 직업 자원바를 편집해주는 애드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와우 이제 기본 UI에서는 여기 체력 밑에 기력이나 그 클래스의 자원이 있고 도적 같은 경우는 또 그 밑에 연계 점수를 관리하는 버블 바가 있는 걸 아실 건데요. 그거를 여기 가운데다가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재사용 대기 시간 관리자는 요 쿨다운 매니저 센터드와 센세이 클래스 리소스 바 요 두 개를 사용해서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문자열을 뭐 위드 칼라, 이건 위드아웃 칼라. 저는 칼라 있는 게 직업 색깔 어, 보기 좋으니까 요걸 썼던 것 같고요. 요거를 갖고 와서 똑같이 설정,
여기 센세이 클래스 리소스 바에서 똑같이 가져오기 해서 가져오기 하시면은 됩니다. 다음으로 헬스버 칼라인데 이거는 정확히 어떤 용도로들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이름이 기본 이름인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클래스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이름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클래스별로 이름 아마 그 클래스별로 체력바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있는 체력바를 없애주는 것도 아마 그 자원바 애드온이 아니고 아마 이 애드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것도 설치를 해서 프로필에 그 룩소스가 이제 공유한 프로필을 붙여 넣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플레이티네이터 애드온인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설치하시고 문자열을 여기서 가져오기 해서 똑같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기존 네임플레이트 애드온 중에 하나였던 플레이터보다 조금 더 가볍고 필요한 것들 설정하기에 충분해서 되게 그리고 편집하기가 좋아요. 이런 거를 그냥 클릭해가지고 움직여서 위치를 어디다 놓을지 이런 식으로 간편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버프는 위에 놓을 건데 뭐 오른쪽으로 옮기시고 싶으시면 옮기셔도 되고 크기 조절하셔도 되고 이건 이제 CC기 뭐 스턴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아마 요 네임플레이트 주인의 버프 같은 걸 거고요. 이거는 뭐 정예 표시, 이거는 이제 마크, 체력 이런 식으로 되게 간편히 클릭하시면 되게 간편히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된 게 지금 요런 모습이죠. 네, 여기까지 설명드린 애드온만 사용하셔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을 구성하기는 충분하실 거예요. 한 번에 많은 애드온을 설치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한 번에 많은 애드온을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사용하는 애드온이 무슨 기능인지도 모를 뿐더러 이제 PC CPU 점유율을 많이 먹어서 게임을 원활하게 하는데 좀 방해도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 기능은 좀 애드온으로 추가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번에 한밤 레벨업을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애드온이 있어가지고 몇 개만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애드온은 이거는 사실 안 하셔도 되는데 섹시맵이라는 애드온이고요. 이거는 미니맵을 만지는 애드온입니다. 와우의 이제 기본 미니맵이 원형인데 저는 그 엘브를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그 사각형 미니맵에 익숙해져가지고 이걸 좀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게 된 애드온이고요. 설치를 하신 후에 여기 섹시맵 가시면 공통 프로필 사용을 일단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은 다른 캐릭터로 접속했을 때 공통 프로필 사용을 누르기만 하시면 이전에 작업하신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 프리셋이 있는데 여기 뭐 블루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일렉트릭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요란하게 돼 있고요. 근데 저는 깔끔하고 심플한 게 제일 좋아서 심플 스퀘어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보시면 아실 건데 뭐 시계를 사용할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총키 캐릭터 시트라는 애드온인데요. 요거는 자기 캐릭터 창을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애드온입니다. 기존에 이제 엘브를 사용하면은 요런 정보가 잘 나와가지고 굳이 쓸 필요가 없었는데 엘브를 이번에 사용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요 애드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설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설치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정하실 거면은 여기 설정 버튼 눌러서 뭐 하시면 되는데 저는 따로 만진 게 없어가지고 설명드릴 건 더 없네요. 네, 다음으로는
블리즈 무브라는 애드온인데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뭐 맵이나 이런 걸 키면은 이게 이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애드온을 설치를 하시면은 요 각종 창들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애드온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따로 설정법은 없고요. 그냥 설치만 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BTW 퀘스트라는 애드온인데, 이거는 보통 이제 레벨업 할 때 퀘스트 라인을 이제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업적할 때 많이 쓰는 애드온인데요. 이렇게 BTW 퀘스트라는 애드온을 키시면 각 지역별로 나와 있고 각 지역별로 퀘스트 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벨업 하면서 대장정 뿐만 아니고 뭐 현자, 한밤의 현자 업적까지 달성하겠다 하는 경우에 뭐 이제 대장정을 쭉 깨면은 이렇게 5개 정도 완료가 될 건데, 여기에 이제 다른 퀘스트 라인을 좀 보고 싶다, 서브 퀘스트 라인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퀘스트 라인이 나오는데, 이 퀘스트 라인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공포의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BTW 퀘스트라는 애드온을 켜서 공포의 지옥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퀘스트 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앞에 공포의 지옥이라는 퀘스트 라인 앞에 어떤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퀘스트인지도 나오고요. 그래서 레벨업이나 뭐 업적할 때 꽤 유용하게 쓰는 애드온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애드온은 한 번에 2개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탐탐이라는 애드온과 웨이포인트 UI라는 애드온입니다. 탐탐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좌표 관련된 애드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게임 화면 여기에 이제 제 좌표가 나오는데, 목적지를 찍으면 그 좌표까지 그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채팅창에다가 좌표를 찍으면 거기에 핑을 찍어주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드온입니다. 그리고 이 웨이포인트 UI라는 애드온은 제가 이번에 한밤에서 처음 사용해본 애드온인데, 그 핑이 찍힌 위치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조합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BTW 퀘스트 설명드릴 때 이제 공포의 지옥 퀘스트 라인이 있는데, 이 시작점을 찍으면 그 맵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애드온들은 제가 말씀드린 탐탐과 웨이포인트 UI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탐탐은 방향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웨이포인트 UI는 이런 식으로 빛기둥을 찍어줍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요 위치까지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다고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여기 이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목표 지점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애드온은 뭔가 편의성까지도 아니고 그냥 퀘스트를 하는 동안 조금 더 몰입해서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목적의 이제 애드온 같은데, 이 다이알로그 UI라는 애드온입니다. 원래 요거를 사용 안 할 때는 퀘스트 같은 거를 받게 되면은 요게 이제 기본 UI잖아요. 근데 요 애드온을 사용하고 퀘스트를 받게 되면 요런 식으로 대화창이 조금 더 뭔가 이쁘게 바뀝니다. 그래서 레벨업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퀘스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신선하게 덜 지루하게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했던 애드온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기본 상태에서 하면 이렇게 UI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좀 불편해가지고 설정을 바꿨고요. 여러분도 너무 그게 과하다 싶은 설정이 있으면은 여기 다이알로그 UI 설정에서 뭐 UI 숨기기 이런 거는 안 하겠다, 그리고 뭐 위치는 어느 쪽으로 놓을 건지 뭐 이런 거를 조금씩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소개드릴 애드온 세팅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처음 세팅하실 때 너무 많은 애드온 사용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록소스 홈페이지에 있는 그 정도 세팅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애드온들을 하나씩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레벨업 후기랑 같이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한밤 얼리 억세스로 시작을 하면서 이틀 동안 만렙 2개를 찍었는데, 이게 굿믹스에서 만렙 찍어내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그 대여섯 캐릭 키울 시간 동안 이제 한 캐릭 만렙 찍기가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그 퀘스트를 하고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애드온들 힘들을 좀 빌렸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뭐 나중에 불필요하면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만렙 찍은 후기를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한밤 얼리 억세스로 시작을 하면서 하루에 한 캐릭씩 지금 2캐릭을 만렙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만렙 캐릭은 저랑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낸 이 도적 캐릭터고요. 두 번째는 악마 사냥꾼으로 만렙을 찍었습니다. 이 도적으로 처음 찍을 때 느낀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한밤 들어오기 전에 굿믹스로 이제 만렙을 10몇 캐릭씩 이제 찍어내는데, 그 대여섯 캐릭 만렙 찍는 것보다 요 한 캐릭 만렙 찍는 게 이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캐릭으로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애착이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 캐릭터로 뭔가 대장 정도 다 하고 싶고 이제 그랬던 건데, 굳이 권해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부캐로 뭐 경험치 버프 받거나 아니면 던전 돌면서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캐릭은 아무래도 대장정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성능 좋은 다른 캐릭터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게 내부전쟁 만렙인 80 기준으로 풀파밍 된 상태로 넘어와가지고 85, 86까지는 이제 필드에서도 할만하고 던전에서도 셌는데, 87, 88부터는 내부전쟁 졸업템보다 레벨이 높은 아이템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도적이 원래 좀 필드에서 잡몹들이랑 싸울 때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체력도 좀 낮고 자생력도 떨어지고 방어구가 가죽이다 보니까 또 이런 적들의 평타에도 상대적으로 좀 아픈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레벨업 경험치도 더 안 오르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악마 사냥꾼을 키울 때는 그냥 적들을 싹 몰아넣고, 그 파멸 악마 사냥꾼으로 이제 레벨업을 했는데, 적들을 모아놓고 그냥 안광 쓰고 칼 좀 쓰면은 적들이 알아서 죽고, 또 이제 그 구슬이 떨어지잖아요. 악마 사냥꾼, 그러니까 이제 구슬 먹으면은 자생도 되고 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했습니다. 도적으로 만렙을 찍을 때 조금 천천히 하긴 했는데 거의 12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고요. 악마 사냥꾼은 한 8시간 9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기를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 도적 캐릭터로 무조건 업적과 퀘스트를 꼭 해야겠다 라는 그런 고집이 있으신 게 아니라면은 굳이 도적으로 첫 번째 캐릭터는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업은 제가 봤을 때 자명도적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암살도적은 생각보다 후반부에 필드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고, 자맹도적이 아무래도 어춤과 은기로 적들을 빨리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살도적은 이제 오래 맞고 있어야 되고, 자맹도적은 적한테 맞고 있는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자맹도적으로 레벨업 하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아마도 3월
순위나 말쯤 가이드로 아마 찾아올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